그래 이거 ADHD인 것 같네 라고 했는데 딱 검사를 하고 오면은 다 정상이야. 맞아요. 그래서 종합심리검사에서도 ADHD 진단을 아예 안 넣어놓고 뭐 이럴 때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어떤 요소가 기능의 어떤 저하를 좀 커버해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굉장히 진단이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ADHD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저희 달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댓글이 있어서 저는 ADHD 진단을 받았는데요. 성적도 매번 1등이었고 대인관계도 좋았어서 ADHD인지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티피컬한 ADHD라고 하면은 산만하고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이런 모습들을 주로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 댓글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뭐 놀라기도 하고 이게 정말 ADHD가 맞냐? 그 댓글 중엔 패션 ADHD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올렸더니 저는 이걸 패션 ADHD라고 정의 내리기로 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이제 남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지능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네, 먼저 저는 일단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금 ADHD 진료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도 성적이 좋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원만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 있죠. 네, 그런 아웃풋들을 보고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어떤 이제 태도의 문제 같은 것들을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학년 때는 좀 가려져 있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량이 좀 늘어나고 학습 시간이 길어나면서 미묘하게 조금씩 티가 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지능 ADHD라 그러면은 IQ 검사를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치가 고지능 ADHD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고지능 ADHD라는 게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딱 기준이 있진 않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상위 25%면은 IQ 110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지능 ADHD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에서도 IQ 110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도 있고요. IQ 뭐 120에서 130, 이 경우는 상위 10%에서 한 2%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뚜렷이 정의 내려져 있진 않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고지능이다 라는 걸 좀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말씀 정말 많이 드려요. 결과 수치를 딱 받아들고 110 몇 이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뭔가 약식으로 했던 그런 IQ 검사들을 한 반에 생각을 150 여러 명 하시고 있던 그렇죠. 천재들이 난무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웩슬러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10이 넘으면은 일단은 상위 25% 있네. 120이 넘으면 상위 10% 있네니까 얼마나 똑똑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고지능 ADHD 분들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잘 티가 안 나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고 실제로 연구를 진행한 과거 논문이 있었습니다. 고지능은 20명이었고요. 110을 넘어가는 110 미만의 31명, 이렇게 ADHD 51명과 그냥 정상 대조군 33명, 이분들은 IQ가 혼합돼 있었어요. 이렇게 세 군이 있는 거죠. 이 세 군에게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가지고 뇌 기능을 실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이제 ADHD 환자분들은 이제 한 번도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 점이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약물 효과가 아니라 순수한 IQ와 이 ADHD 간의 상호관계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었고요. 참가자들의 연령대나 교육 수준 같은 변수들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룹 간에 비슷하게 맞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차이가 어떻게 나왔죠? 이제 표준 IQ를 가진 ADHD 그룹하고 정상 대조군을 비교를 했을 때에는 명백하게 이제 ADHD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이런 전두엽 기능들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고지능 ADHD를 가진 분들을 이제 정상 대조군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ADHD가 정의가 전두엽 기능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검사에서는 실제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딱 하나에서만 걸렸죠. CPT라고 하는 이제 검사 하나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뭔가 어떤 요소가 기능의 어떤 저하를 좀 커버해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IQ와 또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IQ가 높을수록 과제 수행 시간이 빨랐다. 그러니까 뭔가 주의 집중력, 산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 빠른 걸로 좀 또 커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ADHD라고 확신하고 오시고 히스토리 들어봐도 그래 이거 ADHD인 것 같네 라고 했는데 딱 검사를 하고 오면은 다 정상이야. 맞아요. 그래서 종합심리검사에서도 임상심리사 선생님은 ADHD 진단을 아예 안 넣어놓고 CAT에서도 별로 안 걸리고 이럴 때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명백하게 ADHD에 해당하는 어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때 굉장히 진단이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에서도 해석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렇죠. 높은 지능이 약한 실행 기능을 좀 보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업 기억이 약해서 동시에 뭘 못해도 이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전략적으로 기억하거나 아니면 외부 도구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진단 시스템의 한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같은 나이대에 해당하는 전체 대상자를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지능이신 분들은 이제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사 시스템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포커스라고 해서 이제 과학에 집중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긴 시험은 모르지만 짧게 벼락치기 하면 되는 그런 시험들. 하루 이틀만 이제 바짝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니까 아 문제 없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학창 시절은 진짜 이렇게 성적만으로 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상생활의 자잘한 문제들이 그냥 걔는 조금 특이해, 그냥 인간적이네 이런 식으로 좀 가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서는 또 구멍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진단되지 않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는 다들 공부 잘하네 이러고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은 모두의 타임라인이 같이 돌아가잖아요. 기계의 부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못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정말 공부도 잘하고 관계도 좋다 보니까 ADHD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뭐죠? 라고 하시는데 일상생활 얘기를 들어보면 물건 계속 잃어버리시고 네 그리고 계속 지각하고 일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일정 미루다 못해서 이제 뭐 펑크 나는 경우도 생기고 네 이런 일상생활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괴감 그리고 또 낮은 자존감 이런 부분들을 진료실에서 진짜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게으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야 너는 그렇게 뭐 명문대도 나오고 하려면 할 수 있는 놈이 이걸 왜 안 해? 네가 그냥 게으른 거 아니야? 의지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가니까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고 자괴감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또 성적을 기반으로 평가하던 이 어린 시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아직도 그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벌이 좋다라고 하면은 의뢰 이 사람 일 잘할 거다, 구멍 안 낼 거다라는 식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바라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ADHD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의지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받기보다는 너는 이만큼 했으면서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거는 의지가 부족한 거야, 혹은 게으른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평가받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댓글들 뭐 저희 전에 지각 왜 하냐 이런 거 설명한 영상에도 그런 댓글들 항상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늦었으면은 그거 안 까먹고 다음에 먼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는 건 결국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근데 이게 ADHD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중력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ADHD의 핵심은 집중력보다 실행 기능의 장애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지능자는 이제 특히나 언어나 논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시작을 못하고 혹은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순서 계획적으로 안 짜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게으름밖에 없다. 제일 손쉬운 설명이죠. 결국은 게으른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고지능 ADHD가 미루지 않기 위한 방법, 제가 이 말 하니까 스스로도 부끄럽고 좀 자괴감이 드는데요.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좀 얘기해 보도록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는 게으르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내 뇌가 시작 스위치가 남들보다 좀 늦게 눌리는 타입이다라는 것들을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또 위험한 게 완벽주의입니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밀어가지고 결국엔 기한에 닥쳐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10% 완성된 시제품이 0% 상태인 설계도보다는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대충 시작 버튼 누르는 게 중요해요. 네네, 일단 시작을 해서 굴러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나는 시작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오늘 밤에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될 거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놓고 켜놓는 것까지만 하고 왔어요. 오, 잘했다. 그럼 절반 한 거예요. 알죠? 이 느낌 그러니까. 알지? 네. 옛날에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라는 사람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예, 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돌아가도록 네, 하는. 환경일 수도 있는데 시스템을 좀 요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들 수도 있겠죠. 허경 선생님도 책 쓸 때 일부러 그런 시스템 출판사 쪽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었죠. 한 달 뒤에부터 뭐 연재를 시작을 하는데, 세이브 원고를 그때까지 3개를 미리 먼저 적어둔 다음에 시작을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한 달 뒤 한 3일 전부터 괴로워하다가 세이브 원고 하나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드린다고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정했더니 네, 일주일 바로 전날 하나 쓰고 네, 그 다음에는 또 2주일 됐을 때 그 전날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 원고 한 3-4개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환경 세팅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엄청 잘한 그게 거지. 낫죠. 네. 네. 몰아가지고 한 개만 쓰는 것보다는. 네. 몰아서 4개를 썼다. 네, 훌륭하죠. 네. 천재네. 그리고 저는 그 지난번 과몰입 명상 때 그 영상 보신 환자분들께서 김지영 선생님이 공부한 다음에 게임 한 판 하는 네, 그 시스템을 굉장히 인상 깊게 예, 보셨더라고요. 사실 근데 핵심은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건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보상으로 반드시 준다. 네, 이거를 커플링 시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약하고 환경은 강하다. 환경을 잘 세팅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저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나의 이제 과제 진척도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비주얼라이징 된 아이템으로 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는 이제 진척도를 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확인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왔구나라는 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보상감도 존재를 할 거고요. 또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나머지는 끝까지 좀 채워서 해야겠다라는 어떤 심리적 족쇄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시작 스위치가 눌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처음에 너무 이렇게 헤비한 과제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더 하기 싫고 미루고 싶고 모르는 척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과제 소요 시간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5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작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하면서 예열을 시켜가지고 달리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상반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미루기를 하시는 것도 이런 고지능 ADHD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미리미리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안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해야지 마음이 네. 편해져요. 그런데 미리 하기로 했는데 이거 미리 해야 더 좋은 결과물 낼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지? 라면서 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 굉장히 불편한 그 시간 속에서 에너지 소모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때까지는 좀 미루고
네, 이때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좀 편안히 네, 에너지를 세이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시점이 되면 반드시 좀 시작은 하셔야겠죠. 네, 그렇죠. 자기의 유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점과 강점이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일단은 메타 인지하는 거죠. 나는 시작 버튼은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 좀 오래 걸려. 예열이 오래 걸려. 근데 이제 열이 올라오면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게 좋고요. 전에 저희 댓글에 누가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페라리라고 비유를 네. 해주셨는데 그쵸.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뿐만 아니라 출발 시동 걸리는데 좀 오래 걸리는 페라리. 하지만 또 출발하면은 결국 결승전에는 남들과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강점을 믿고 규영이 말한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는 또 맘 편히 미루기도 하면서 너무 심한 자괴감에는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남들 하는 것처럼 정석대로 딱 그 속도대로만 흘러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고지능은 ADHD를 없애주지 않아요. 단지 이제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ADHD가 되니까 내면은 스스로도 더 혼란스럽고 자괴감, 자기 비난은 더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비난, 비판은 당사자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이유를 잘 들어보고 주변에서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비난과 자책은 금물이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현명하게 잘 활용하면서 보다 부지런한 ADHD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